지금 보시는 표는 역대 균전제를 비교한 표입니다. 부기시대 때는 정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성인 남성들에게 노전 40무와 상전 20무, 상전을 줄 수 없는 경우는 마전 10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내에게는 노전 20무, 노비들한테는 노전 40무와 상전 20무 또는 마전 10무를 주게 됩니다. 소한테도 토지를 주네요. 30무씩 토지를 준다라고 합니다. 수나라 때 이것도 부부에게 남성에게는 노전 80무, 상전 20무를 주었고 아내한테도 노전 40무를 주었다가 양제시대 때 없애게 됩니다. 당나라 때에도 정남에게는 구분전 80무, 영업전 20무, 중남에게는 구분전 80무, 영업전 20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시대 구분전은 바로 부기 때부터 수나라 때까지 있었던 노전을 명칭만 바꾼 것이고 영업전은 상전 또는 마전의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숫자까지 외우라라고 하고 싶지만 설마 시험 출제자들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정남 부기시대 때 정남이 노전 몇 무를 가지고 당나라 때 구분전 몇 무를 가진다 숫자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음으로 부기 균전제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남부 15 이상 수 노전 40무 부인 20무 노비 의량 정우 1두 수전 30무 한 4우 소수지전 솔배지 삼역지전 제배지 이 공경자급 환수지 영축 위서시까지에 있는 기록인데 번역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부가 15세 이상이 되면 노전 40문을 받고 부인은 20문을 받으며 노와 비는 양인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은 똑같이 남성이면 40무, 결혼한 여성이면 20무를 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우는 한 마리당 30무를 받되 4마리로 한정한다. 주어지는 전은 대개 그 규적에 배를 주고 삼역지전의 경우 그 규모에 다시 배를 주어서 경작과 휴작, 즉 윤작과 환수 때에 넘치거나 모자라는 토지를 보충 공급한다. 이 사료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성인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각각 40무와 20무의 토지를 준다. 이거는 괜찮은데 노비에게도 똑같이 토지를 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소한테도 토지를 준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노비와 소에게도 토지를 주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일상적인데 만약에 제가 평범한 농민이라고 하면은 제가 국가로 받는 토지는 노전 40무와 결혼했으면은 부인 것까지 합치면 60무가 되겠죠. 여기다 소 한 마리가 되면은 90무의 토지를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데 문제는 노비는 숫자 제한 없이 무한정 일반 토지를 준다. 그럼 노비를 소유한 사람들이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소도 4마리 한정한다고 하는데 4마리 다 치면은 120무. 그래서 이건 당시에 대량의 가축과 노비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민족의 최상층 지배층이나 혹은 한인 호족들, 각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 유리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균전제는 제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에는 지난 시대 때 있는 수전제와 부기부터 당대까지 균전제는 모두 일반 농민들한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의 일종의 경제적 평등?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조를 따져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들을 보게 되면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대토지 소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시대 때 수전체제도 장가사랑간에 보면 자기에 따라서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받죠. 그래서 자기가 1급부터 6급 사이가 되면은 급수가 하나 올라갈 동안에 1경씩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5경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에 따라서 주로 이런 사람들은 관리들이겠죠. 관리들이 저런 국가로부터 대토지 소유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거는 부기균전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노비 1000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40무라고 하면은 4만무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소까지 있으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당대의 균전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기균전제는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은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생산 인력인 노비와 소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거는 해석이 좀 모호한데 이 당시는 지금처럼 토지를 매년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절반을 나눠서 한쪽은 놀리고 한쪽은 경작하고, 혹은 이거를 3분의 1로 쪼개서 하나를 경작하고 두 개를 놀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농법, 중세 유럽에 있는 삼포제와 비슷한 농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장가사난간을 보게 되면 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미 지난 시대 때에도 이런 농법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아직 시비법이라든지 농토의 비옥도,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직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농토를 둘 셋으로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필요한 토지를 더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있는 제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수전자 남부 1인 급전 20무 과시여 종상 50수 조 5수 유 3근 비상지토 부급 1무 의 법과 시 유조 노각 의량 한 3년 종필 불필 탈기 불필지지 상유지 분 잡시여과 급 다종 상유자 불금. 처음으로 전을 받는 자는 남부 1인의 전 20무를 지급해주고 여종을 모종할 것을 부과한다. 상은 뽕나무죠. 50수, 조는 5주, 유는 3근을 심는다. 상을 심을 수 없는 땅에는 부마다 1무를 지급하여 법에 따라 유와 조를 모종하도록 한다. 노는 각각 양의 기준에 따른다. 3년으로 한정해서 심는 것을 마치도록 한다. 마치지 못하면 그 마치지 못한 땅의 분량을 뺏는다. 뽕과 버들나무를 심어야 할 땅의 분량에 섞어서 여과 뽕나무나 버들나무 이외의 과일을 뜻합니다. 를 모종하거나 그 종보다 많이 뽕나무와 버들나무만 심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여기서 뽕나무에서 누에를 쳐서 비단 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농민들로부터 좁쌀이나 보리, 밀 같은 이 주곡과 아울러서 뽕나무 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로부터 세금으로 공과 비단 혹은 비단 실을 납부하게 하는 이런 수지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북위에서 마포, 일반 거친 포를 생산하는 지역과 비단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대개 오른쪽에 제주, 청주 등지가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의 산동성 지역인데, 이 산동성 지역과 그 서쪽에 있었던 기주, 상주, 회주 이런 지역이 하북 지역이죠. 이 산동성에 있는 지역과 하북에 있는 여러 주에서 주로 비단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주로 변방 지역과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던 관중 지역, 원래 지난 시대, 전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 이때는 농업 후진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비단이 아닌 마포를 주로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북제균전제 사료를 보겠습니다. 지 하청 3년 정령 4명 인거 10가위 비린 50가위 열이 100가위 족당 남자 18 이상 65 이하 위정 16 이상 17 이하 위중 66 이상 위로 15 이하 위소 솔2 18 수전 수조조 20 충병 60 면역 66 퇴전 면조조. 수서 식화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하청 3년에 이르러 령을 정하여 사람이 사는 10가를 비린 50가구를 열이 100가구를 족당으로 편제하도록 명령하였다. 남자 18세 이상 65세 이하를 정이라고 하고 16세 이상 17세 이하를 중이라고 하고 66세 이상을 노라고 하고 15세 이하를 소라고 하였다. 18세가 되면 농토를 받고 조조를 납부하며 20세가 되면 병에 충당되고 60세가 되어야 여격을 면제하며 66세가 되면 농토를 국가에 돌려주고 조조를 면제한다. 이것을 일본 학자들은 하천령이라고도 명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이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10가구를 비린, 50가구를 열이, 100가구를 족당으로 기층 조직을 10, 50, 100 단위로 편제해서 통제하게 됩니다. 이런 조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이에 따라서 정, 중, 노, 소 이 4개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18세에서 60세까지
나이에 있는 사람을 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토지를 받고 조세와 요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하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 18세부터 65세까지를 경제활동 인구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66세가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국가의 퇴전, 즉 토지를 반납하고, 농토를 반납했기 때문에 농토에서 거둔 수확물을 내는 조조라고 하는 세금을 면제하게 됩니다. 일하지 못하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20살에 병에 충당하고 66에 여격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병이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군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를 병이라고 불렀는데, 당시에는 아마도 이들에게 무기를 줘서 군대에 편입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병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북제균전제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4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토지를 얼마를 주고 나중에 얼마를 환수하며 그 사이에 토지를 나눠준 사람들한테는 세금과 노동력 징발을 하는 이런 수치체제가 꼼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